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됐다. 진짜야? 될 수도 있다. 에이, 설마. 동해에 엄청 크게 발견됐다. 그럴 리가 없어. 네, 뭐 실제로 파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그런 발표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또 뭐 그건 또 그거라고 치고 또 혹시 파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원전도 짓는다 뭐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을 또 새로 짓기로 했죠? 예, 그래서 야. 또 그거 되면 반대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서로 무슨 다른 나라가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서로 다른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바뀌는 것 같아. 우리는 뭐 외교, 전기, 뭐 세금, 네. 뭐 국가의 방향성까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다이나믹. 예. 야. 예, 그래서 이번에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에너지 전문 기자인 김상훈 기자한테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했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이라고 하는 건데 예.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14년간 전기를 얼마나 쓸 것 같으니까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계획이에요. 네. 이게 틀어지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셧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획인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이번이 11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8차 내놓으면서 그때 탈원전을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았다가 근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게 좀 대한민국이 조금 두동강 났죠. 원전파와 신재생파.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정치적인 쟁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 이게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야, 한동안은 우리 원전 방송에서 원전 얘기만 해도 난리였어. 원전 말만 꺼내도 아주 그냥 막 서로 그냥 찬반 논쟁이 난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계획에서 헤드라인이 다 뭘로 뽑혔냐면 2038년까지 원전 3기를 더 짓겠다. 예. 그 댓글들은 다 또 비슷해요. 3개를 더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전 3개를? SMR까지 포함하면 4기이긴 한데 네. 3+1을 더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미 원전이 추가된다고 하는 건 예고가 됐던 상황이긴 한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원전 3기가 더 들어간다 이것만 놓고 판단하시지 말고 원전이 들어가면서 전원 믹스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신재생 에너지 계획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는 한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을 없애는 대신에 그 자리에 LNG를 넣겠다였고 예.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윤석열 정부는 LNG 대신에 원전을 넣겠다. 일종의 저희가 그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식 비슷한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전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따라붙는 뭐가 보완을 해주는 플러스 뭘로 보완할 맞습니다. 거냐? 예.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천연가스 이게 그 통용되는 글로벌리 통용되는 공식 같은 거였는데 예. 이번 그 제 11차 수급 계획 같은 경우에 이걸 조금 깨고 신재생과 원전을 더해서 그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그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조금 있죠.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전. 원전을 왜 더 짓는 거냐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수요 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가 98.3기가와트 정도 있습니다. 이걸 원전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70기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에다가 지금 있는 발전 설비에다가 앞으로 14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산업 구조는 또 어떻게 변화를 하고 인구는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모형 안에 집어 넣게 되면 이게 추가 수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30.6기가와트 최소 이 정도의 발전소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AI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그 어떤 추가 수요까지 더해서 16.7기가와트가 또 필요한데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이것저것 해서 수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16.3기가와트 정도는 알뜰하게 잘 쓰면 그 낮출 수가 있으니 총 더해서 129.3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더 필요한 게 저 정도다. 더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 총 목표 수요가 이 정도만큼이 필요한데 지금 그 목표 수요는 이만큼인데
통상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예비율이라고 하는 걸 둬요. 예. 예비율이 뭐냐면 발전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기계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는 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버퍼를 두는 게 통상 22%입니다. 그것까지 더하게 되면 157.8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2038년까지. 근데 지금 이 10차 계획까지 했을 때 우리가 147.2기가와트의 설비를 이미 확정해 놨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건 10.6기가와트 정도다. 아하. 이게 이번 계획의 어떻게 보면 첫 시발점 같은 건데 그러면 이 10.6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뭘로 채울 것이냐.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연도별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2031년부터 시작해서 2.5기가와트, 1.5기가와트, 2.2기가와트 이렇게 쭉 늘리는데 마지막에 딱 14년 차 되는 37년, 38년에 원전 3기를 더 짓겠다는 게 이게 이번에 그 골자 같은 겁니다. 원전 3기를 지으면 4.4기가와트가 되는. 보통 그 3.5세대 원전이 1.5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딱 원전 3기를 넣으면 4.4기가와트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저 모형 수요 1번 그러니까 앞으로 38년이면 대략 한 15년 후인데 네. 15년 후에 우리는 14년. 예, 우리는 죄송합니다. 아주 큰 잘못을 했네. 아주. 2014년인데 잘못했네. 14년 후인데 15년 후라고 했네. 아주.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으니까 질문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질문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저 모형 수요라는 건 지금보다 꽤 많이 증가한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15년간은 인구도 줄어들 거고, 네. 그러니까 인구 줄어드는 게 결국은 전기 소모하는 거랑 영향을 꽤 줄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잡히나 일단은 봐요. 경제는 성장할 테고 그게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1.7% 정도 성장하는 걸로 그 모형 안에 넣은 걸로 제가 알고 계속 있는데 성장할 거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일단은 전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인구 추계는 사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것도 사실 인구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가구 단위가 쪼개질 수 있잖아요. 저게 부동산 시장 전망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2025년이 피크고 그다음부터는 내리는 일만 남았어. 예, 왜- 나는 왜- 서로 이제 왜 섹터별로 다르냐? 그렇죠. 전망이. 전기는 저렇게 많이 쓴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여튼 예. 그래서 네. 사실 37년, 38년이면 14년 뒤잖아요. 13년, 14년 뒤인데 보통 원전을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보통 원전 짓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7년 만에 인허가부터 착공, 완공까지 7년 만에 짓기 때문에 예. 그 발전 원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다라고 하면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완공하면 7년 정도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예정됐던 부지들을 다 그 구역 지정 해제라고 하죠. 부지로 지정했다가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아니 그래 어디죠? 영덕? 경북 영동의 천지 영덕 원전이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강원도 삼척의 대진 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짓기로 했었어요. 그 원전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사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 매입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돈도 미리 맞습니다. 줬다면서요? 주민들에게 특별 지원금이라고 해서 380억을 줬는데 예. 근데 이것도 다시 돌려받았죠. 아, 가산금을 더해서 409억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어요? 맞습니다. 야, 소송까지 어떻게 해서. 돌려받았나? 아니 본인들이라는 건 정부가 네. 원전 짓기로 하고 그래서 지원금 줬다가 원전 안 짓기로 본인들이 바꿨는데 그 지원금도 다시 되돌려 받았다. 어떤 한손 입장에서 사실 안 받으면 안 되는 게 배임이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결정했잖아요. 결정하고 그 전 아이고, 정부가 결정하고 그분들이 그거 계속 그 돈을 그냥 주머니에 갖고 계셨던 것도 신기하네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묶여 있었을 거예요. 에스크로 계좌처럼 이렇게 지자체. 예. 그래서 네. 지원금도 안 주는 걸로 됐다. 맞습니다. 그럼 거기다 다시 지원금 드리고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하고 뭐 좀 또 음식도 좀 사다 갖다 드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해야 그렇게 되겠네요. 하면 제일 깔끔하게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줬던 걸 뺏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역 신문을 찾아봤더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렇긴 그렇겠네 또. 진짜 짜증나겠네 정서는. 그래서 사실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주민 보상안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여기 보시면 위인 울진의 원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울 옛날 원전이 들어가 있고 신한울 1, 2호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 울진에서 1999년에 우리가 신한울 1, 2호기를 짓겠다라고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보상안 협의를 했는데 이게 보상안 협상안이 타결된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걸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보상한 타결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주민들과 이렇게 보상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미 한번 그 받았던 걸 뺏긴 뭐 영덕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감정의 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았지만 구역 지정하고 주민 보상은 협의하고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완공할 때까지 저기는 완전 원전 라인이 되겠군요. 라인이 되겠네요. 원전은 맞습니다.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냉각수를 바로바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에 네. 지을 수밖에 없죠. 왜 중국 쪽 바닷가에는 안 짓고. 영광이 있구나. 영광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에너지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바뀐 거는 원전 짓는 거는 이제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거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2030년까지의 그 전원 구성이라고 하죠. 각 그 발전원별로 얼만큼의 전기를 만드는지 보시면 원자력은 25%였는데 이번에 31.8%로 늘어났고 석탄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늘고. 늘었고 여기까지는 2030년까지 되기는 한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2038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시면 원자력이 35.6%고 신재생 에너지가 32.9%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과 LNG의 발전 비중이 한 20% 정도로 확 쪼그라들어요. 아. 예.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얘를 늘리려면 예.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LNG 발전소를 늘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태양광은 밤에도 못 켜고 바람 안 불면 풍력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수시로 언제든지 수시로 껐다 하려면- 껐다 할 수 있는 아. LNG를 집어넣는 게 우리가 통상의 상식이었는데 석탄이든 LNG든 뭐든 떼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석탄은 너무 더러운 거니까 석탄 대신 그렇죠. LNG로 하자.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탈탄소인데 석탄을 떼면 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석탄은 당연히 지우는 건데 예. 근데 대신에 LNG 자리를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저거는 약간 컨셉이 희한한 게 LNG와 그 신재생은 사실은 뭐 햇볕이 잘 들 때 뭐 바람이 잘 불 때 약간 변동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간헐성이라고 하죠. 잘 안 될 때 그러면 야 급하니까 우리 떼자. 그러면 LNG는 그게 떼지는데 네, 원전은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끌 수도 없고. 맞습니다.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 건데 그거하고 신재생하고가 믹스가 잘 안 맞지 않나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전기위원회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그 일단은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잘 못하는 건 맞지만 예. 최대한 그 기저 발전이라고 하죠.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발전소를 어떤 식으로 돌리느냐 그러면 24시간 원전을 돌리고 그 위에 석탄을 돌리고 그 다음에 LNG를 돌리고 부족한 것들은 뭐 신재생, 중유 이런 것들로 갖다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그 SMP라고 하는 전기의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예. 근데 만약에 원전을 예를 들면 이 정도 비중까지 올렸다고 치면 거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올렸다고 치면 LNG를 발전소를 조금만 만들어도 신재생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LNG도 어차피 급하면 돌리긴 돌리는데 맞습니다. 많이 돌리진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대충 원전 신재생으로 대충 그렇죠. 커버가 되고. 일단은 원전과 신재생이 축이고 예. 보완은 LNG로 할 수는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LNG를 많이 돌리게 되면 LNG를 주력 발전으로 돌리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도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건 무슨 우리 말이에요?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예. 한번 그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LNG가 가장 비싼 발전원이고 가장 늦게 돌아가는 발전원이다 보니까 예. 얘가 가장 늦게 돌아가고 가장 비싼 발전원이 전체 전기의 도매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죠. 제일 비싼 걸로 다 그쵸. 그걸로 가격을 쳐준다. 이게 조금 뭐 이해하기 힘들긴 하지만 SMP라고 하는 음. 일단 그 전력 시장에서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 건데 LNG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신재생 에너지는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네. 그 도매 전기의 도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예, 한전에 파는 가격이 맞습니다. 결정되니까. 근데 대신에 원전은 훨씬 싸잖아요. 음. 그러면 LNG를 적게 돌리고 원전을 많이 돌리게 되면 전기 도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LNG를 안 쓰는 날은 그렇겠죠. LNG를 일이라도 쓰는 날은 그 LNG 가격이 높아지는데 시간대로 정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다. 어. 근데 LNG가 항상 켜 있는 건 아니고 LNG가 들어가는 딱 그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력 수요가 많이 있는 경우.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원전 비중을 높여서 기저 발전을 비중을 높여가고 네. 위에 가끔씩 더 필요하면 LNG로 발전하는 것을 얇게 맞습니다. 만들다 보면 그러면 시간대별로 정산을 할 때 LNG가 전기의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시간대가 줄어들 수 있고. LNG 그렇겠네. 끄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겠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가격도 낮아진다. 그렇죠. 원전에 맞춰지니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전국에 농토 뒤집어서 태양광 발전소 깔아놓고 지금 하는 그 어떻게 사업하는 합니까? 분들은 다 망했네요. 망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그 어떤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예. 이번에는 신무안이 나온 거라서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알 수 있기는 해요. 야,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까 전에 원전 비중이 30% 정도까지 늘어났던데 네.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그만큼 원전에 켜 있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만큼 LNG는 덜 킨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LNG가 덜 키면 그만큼 가격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광 등 풍력 맞습니다. 등 가격은. 그럼 내가 태양광 풍력 발전해서 팔아서 돈 버는 사업자인데 그래서 뭐 마진이 줄어들 제가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즈니스 모델에 뭔가 도전 영향을 요인이 줄 생기지 것 같은데.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프로가 같이 진행하니까 이런 질문도 던지는 겁니다. 이야.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원전에 매몰돼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그 폄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기가 깎아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LNG로 이렇게 주축을 하게 되면 사실 독일이 이런 공식을 제일 먼저 쓴 나라거든요. 네. 독일이 사실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했고 원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원전도 포기하고 석탄도 포기하고 우리가 LNG로 만 신재생에 보완해서 갈 수 있겠다. 급할 때는 프랑스에서 갖다 쓰겠다. 급할 때는 프랑스에도 갖다 썼고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근데 프랑스는 원전 돌리잖아요. 그렇죠. 원전도 그러니까 돌리지만 원전 전기 자기들이 쓰는 거라고요 결국. 뭐 지금도 독일은. 그렇고 있긴 한데 그때 믿었던 거는 프랑스 원전이 아니라 러시아산 LNG였어요. 파이프라인으로 가장 싸게 들어올 수 있는 LNG가 예. 본인들이 이미 직통으로 뚫어놓은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믿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 늘려놨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그 독일이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 가스도 없고 항상 LNG를 사와야 되는데 예. 이런 나라에서 LNG를 진짜 정말 신재생의 보완제로 쓰게 되면 많이 힘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하는 걸 저희가 그렇겠네요.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예. 한전 누적 적자가 43조인 게 LNG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벗어나려면 그 자리를 다른 발전원이 메워야 되는데 사실상 선택지는 원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석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전력을 자꾸 친환경적인 그래서 원전도 이제 어쨌든 탄소는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니? 원전 탄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도 친환경으로 막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무탄소 전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전, 신재생 이런 식의 믹스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원전이 비중이 늘어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발전의 가격이 낮아져요. 네. 그러면 신재생도 늘리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걸 막 강제로 무슨 정부 예산을 써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 그래서 그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죠 정부가. 예. 만약에 예.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조금 이렇게 도전 요인이 생겨서 사람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REC라고 하는 가중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재생 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사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매 가격을 비싸게 받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그 발전원대로 그러니까 REC라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 공급서. 예. 요거를 발급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뭐 1메가와트를 생산했다 그러면 1.5를 주거나 아니 2를 주거나 이런 가중치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 경제성을 맞춰주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내서 네. 어쨌든 신재생으로는 가야 되니까. 그렇죠. 2038년에 원전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어요? 발전량 기준으로 봤을 때 30몇 원전의 비중이 %였던가? 35.6%입니다. 35. 네. 프랑스는 70%라면서요 원전 비중이. 네. 뭐 그런데도 뭐 그런 대로 하니까? 잘 돌아가니. 하니까? 프랑스 전기 쓰는 뭐 방식이나 우리가 전기 쓰는 분포나 비슷하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원전을 70을 박아도 예. 가능은 하다. 특별하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프랑스도 가끔씩
원전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무렵에 지었던 원전들은 또 골고루 다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한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야야 다 올 수 스톱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못 구한다는 건데 프랑스는 그렇게 되면 또 독일에서 수입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기 못 구하면 네. 어디 뭐 북한에서 수입해 올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 갖다 줄 겁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전기료에 관한 한 자급자족이 안 되면 불도 못 켜는 그렇죠. 외딴 섬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고려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면 어쨌든 원전이 가장 그 중요한 건 맞는데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 더 큰 도전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이게 되려면 송전망이 깔려야 돼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그 권역별로 그 발전소로 넣을 수 있는 여유를 이렇게 색깔로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이 여유가 있는 데고 빨간색들은 여유가 없어요. 이미 발전소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빨간색으로 갈수록 거기 그 동네에는 발전소 지어봐야 송전망이 안 깔려 있다는 전선이 뜻이군요. 이미 다 맞습니다. 저거 꽉 찼다. 저거 보면 서울엔 줘야 되네. 근데 서울에는 들어올 땅도 없을 뿐더러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도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쪽에 또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예. 또 이렇게 케이블 그 뭐지 고압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아유, 그 반대가 많네. 원전은 그냥 부지 안에 주민들만 설득을 하면 되지만 고압 선종로는 가는 길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원전이 뭐 엄청 커서 뭐 도시 하나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저기도 서울 근처에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음. 땅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싸죠. 비싸다. 땅값이?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가격이 비싸면 비싸다. 경제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야, 뭐 어차피- 이거는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줄어들어요. 원전이 만약에 비중이 늘어나서. 그럼 네. 전체적으로 발전 단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기요금도 낮아집니까? 그게 사실 가장 좋은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 게 예. 지금은 너무 낮은 상태에 있어서 한전이 43조라고 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전기 도매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전기요금의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는 전기요금을 많이 안 내고 싶고 그럼에도 탈탄소는 하고 싶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기요금 올라가면 안 돼. 하지만 탄소는 줄여야 돼. 사실 이 조합을 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한 조합은 원전이랑 신생에너지의 조합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좀 낮아질 것 같다. 뭐 지금보다 낮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상승 압력이 많이 줄어들 거다. 뭐 다 좋은데 이제 원전의 잠재적인 위험, 그렇죠.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걱정. 그런 걱정은 아직 남아 있는 사회적 숙제죠. 걱정의 비용. 맞습니다. 뭐 그런 거가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여론, 어쨌든 여론이 이 사실 전력수급기복계획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대다수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국민적인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아직까지 좀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LNG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 신재생 플러스 LNG 천연가스로 성공한 나라거든요. 예. 미국은 LNG가 뭐 남아도니까요.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LNG 가격이 너무 싸서 그런 거예요.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장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그 천연가스의 스팟 가격입니다. 야. 이 비교가 안 돼요. 가장 최근에 봤을 때 1MBTU라고 하는 단위당 1.6달러인데 예. 보통 유럽이나 그 동북아에서 사다 쓰는 LNG는 10달러가 넘어가요. 10분의 1이네. 맞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LNG를 쓰지 않고 원전 돌리면 바보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플러스 LNG가 가능한 건데 LNG가 싸니까. LNG가 싸니까 그만큼 싸니까 그 LNG가 지나가는 그 통로는 그냥 공짜로 나눠준대. 어차피 셀 거니까. 어차피 세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너무 남아 돌아서 그냥 태워버렸어요. 태우고 나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이제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수출할 때가 생겨서 수출 터미널을 부랴부랴 만들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 액화를 해서 부러운 나라입니다. 진짜 부러운 나라. 사실 뭐 제가 어제까지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이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진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아, 천연가스가 뭐 몇 있다고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야, 나 이것도 궁금해. 그럴 리가 여기에서 없어요. 석유랑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발표를 무려 대통령이 나와서 하신 매우 건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했던데 매우 앞에 매우. 맞습니다. 저거 우리 바다인 거는 맞죠? 저 어디 대마도랑 또 얽혀가지고 또 동해 싸우는 거 포항 아니죠? 영일만 앞바다입니다. 예전에 저희 그 동해 가스 유전이 있던 근처인데 여기서 진짜 정말 석유랑 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이 원전 플러스 신재생 이 그 전력 믹스를 그냥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요게 관건인데. 나오면 우리도 LNG 플러스 신재생 그게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 해도 한 30년밖에 못 쓴다는데요, 뭐 가스. 뭐 30년 지나면 뭐 충분히 그 어떤 기술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발전원도 많이 등장을 할 테고 어쨌든 30년만 태운다고 해도 너무나 좋은 거죠. 내 평생 내 생에만 태우면 된다. 후손들이 어찌 되든 말든. 아니 뭐 그때는 예를 들면 뭐 그 SMR이라든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른 발전원들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형 원전은 불안해서 못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요거 하면 대박인 건가요? 아니면 저거 요게 진짜 만약에 진짜 있다라고 하면 대박인데 사실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을 발견을 한 건 아니고 유전이 있을 법한 그 지층의 구조를 찾은 건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저건 차이가 한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있으면 좀 보고 어. 뭐 어떻게 나오면 나오는지. 아니 그래도 전문 탐사 뭐 그런 데서 조사한 거라면서요. 있으니까 있다고 한 거 아닐까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저걸 대통령식이나 나와서 발표해야 될 그런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서. 아니 기쁘긴 저도 기쁜데 난 나왔다는 줄 알았어 오늘. 워낙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 정도의 그 결과가 난 나왔다는 나왔으니 줄 알았어 오늘. 네. 충분히 그 뭐랄까 흥분한 건 알겠는데 이게 예.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보통의 석유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지질 조사를 합니다. 어? 그런 다음에 물리 탐사를 해보는 거예요. 물리 탐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물컵에 어. 그 막대기를 담아 놓으면 막대기가 휘어져 보이잖아요. 예. 이게 그 빛의 굴절 같은 것 때문인 건데 네. 그래서 그 심해에 있는 지층에도 탄성파라고 하는 걸 쏴봅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굴절률로 그 아래 지층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 찾는 건데 네. 보통 유망 구조라고 해서 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밥그릇 모양. 그러니까 밑은 평평하고 위에는 이렇게 그 암석 같은 걸로 덮여 있는 배사 구조. 맞습니다. 배사 구조. 안에가 뭐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고여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지층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층을 찾는 게 탐사파 탐사라고 하는 건데 탄성파 탐사라고 하는 건데 이 탄성파 탐사를 쏴서 그 지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액체가 들어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액체가 바닷물이냐 아니면 탄화수소냐 혹은 예를 들면 석유나 가스인 거냐 요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사 구조라고 하면 잘하면 석유나 가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예. 라고 하는 건 물리 탐사라고 하는 건데 그 물리 탐사의 결과 보고가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뭐 정부가 발표를 할 때는 성공 가능성이 20%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데 사실 이게 성공 가능성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뭐한 게 이런 배사 구조 안에 진짜 정말 석유나 가스가 있을지 없을지는 진짜 확률적인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석유나 가스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배사 구조가 100개 있는데 100개를 다 뚫어봤더니 그 중에 100개에서 20개 한 나오더라. 20개 정도가 나오더라. 아.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100개에서 20개 정도가 나왔으니까 확률 20%라고 치자. 그러면 10개를 뚫었는데 2개가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0개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아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라서 사실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그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진짜 우리 산유국 된 거 아니냐? 거의 그 어떤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시추공을 하나 꽂아봐야 정확히 탄화수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시추공 하나 꼽는데 1,000억이 듭니다. 하나 꼽는데. 네. 어. 그래서 5개를 꽂을 거라고 5,000억이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네. 그 5개를 다 꽂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좀 나온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물론 나오면 좋죠. 저도 이렇게 나오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이게 그 뭐랄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진짜 없다고 정말 생각하고 삽시다. 아직 말 그대로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가능성. 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이도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도 없이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김 수출하면서 살았는데 반도체와 김으로 지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되게 애매해 사실. 그래서 나오려면 진작 진작 나오니까. 나오고. 네, 그래서 오늘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노르웨이가 되는 건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살게 됐다는 게 그래. 일종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래. 그 몇 방울 나오면 오히려 자부심에 해가 오히려 컨셉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그 발표를 할 때 최소 35억 배럴에서 많게는 140억 배럴까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뭐 가능성의 영역이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 비교를 한 게 금세기 최고의 유전 발전이라고 하는 가이아나 그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스타브로그라고 하는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매장량이 110억 배럴인데 예. 그것보다도 많을 수 있다. 그게 해상 유전으로 제일 많은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세기에서 가장 큰 유전이거든요. 발견된 유전 중에.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사실 이게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게 이런 거예요. 매장량 분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슬라이드 예. 좀 보여주세요. 탐사 자원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물리 탐사를 해서 배사 구조의 크기가 이 정도면 이 안에는 액체가 이 정도는 들어있을 거야라고 해서 프로스펙티브 리소스라고 해서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 나온 건데 예. 문제는 이제 발견 잠재 자원량이라고 해서 이제 탄화수소가 있는지 꽂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몇 개를 꽂아볼 텐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는 빼야 되겠죠. 어. 그럼 당연히 매장량이 줄어듭니다. 자원량이라고 하는 당연히 자원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캐낼 수 있는 자원량을 발견을 했다 치죠. 어. 그러면 이제 상업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회수율이라고 하는 걸 따져요. 회수율이 뭐냐면 이제 그 석유 액체나 가스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탄화수소의 일종의 퍼센테이지라고 표현을 예.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가스가 들어있다. 그러면 회수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 근데 석유가 들어있는데 잘 뽑아도 나오지 않는 중질류, 무거운 중질류다. 그래 많이 못 뽑아내오니까 회수율이 낮아요. 그리고 경질류, 가벼운 석유인 경우에 회수율이 높고 그래서 이 회수율에 따라서 다시 또 매장량이 낮아지는 건데 그 가이아나에 있는 스타브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량 플러스 그 다음에 시초하고 난 뒤에 나오는 발견 잠재 자원량 이것까지 다 해서 110억 배럴인 거예요. 아, 제일 그냥 줄이고 해서 현실적인 걸로만 따졌을 때도 100만 배럴이 넘는데. 그렇죠. 110억 배럴이 넘는데 110억 거기에 배럴이 비교해서 넘는데. 이미 그냥 물리 탐사 단계에서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걸로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는 안 맞다. 이게 너무 많은 그 잘못된 기대감을 그러네. 주는 건 그러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조목조목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뭐 걱정돼서 그런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 굳이 그걸 오늘 저녁에 이렇게 초를 조목조목. 쳐가면서 아니 이게 조화가 하나도 없다. 이게 빠르면 5년 뭐 길어야 7년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 그래. 이런 일이 너무 없으니까 어. 없었으니까 이런 일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아? 이제 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긴 하죠. 네. 7광구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나 이제 7광구. 그 7광구랑 붙어 있는 거죠, 저기가. 아니죠. 조금- 칠광은 저쪽 그 제주 남서부 남쪽으로. 먼 바닷가에 있는 제주하고 거고 아니, 일본하고 붙어 있는데 쪽. 여기는 영일만 바로 앞입니다. 포항 영일만. 이거는 확실히 우리 거 맞습니까? 나오면 확실히 우리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그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요지아가 야 우리랑 약간 겹치는 거 아니냐 막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정부 말로는 확실히 우리 땅이라고 할 하여튼 한국인의 운명에 석유가 있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니, 물론이죠. 물리 탐사로 그 정도 나왔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이긴 하니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북한에서 우리도 그냥 우리 거다 막 주장하는. 한참 아래기 때문에 걱정.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네. 그 수용되어 있다가 예. 그 뭐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오래 버티고 살아난 분들의 공통점이 희망을 갖지 않았다는. 곧 뭐 우리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곧 전쟁이 끝날 거야. 곧 독일이 패망할 거야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근데 왜 2달째 소식이 없어 이러다가 그냥 그렇지. 의지가 꺾여서 그렇지. 가고. 오, 그 맞는 말이네. 네. 맞는 말이네. 내 팔자에 무슨 뭐 해방이냐. 포기하고 살다가. 에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밥이나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남았다는. 왜냐하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럼요. 내일 사람 나갈 줄 인생에서 알았는데 못 나가고. 가장 힘든 게 좌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석유만큼은
없다고 생각하자. 있으면 좋고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에서 그걸 예. 계산에 넣지 말자. 예. 계산에 넣는 순간 아주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온다면 네. 저희의 생존 방식이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제가 이 프로가 그 이번 뭐 올해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3프로 TV의 상장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 살았어요. 원래도. 근데 그런 일이 괜찮아.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있으면 좋은 일이고 다양한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든 아니든 나는 뭐 어차피 언더스탠딩 괜찮다. 진행하고 3프로 TV에 가서 또 진행하고 내 삶이 뭐 바뀔 게 뭐 있느냐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 2%의 무소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길 바래요. 네. 또 와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